피를 만드실 때요, 보통 탄산칼슘과 황산칼슘 가루를 섞어 가루가 이제 황산칼슘인데요. 탄산칼슘 백악 이렇게 색소를 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카올리 나이트나 벤토나이트 같은 점토질 물질을 섞어서 강도를 높이기도 한다는데, 원료 자체를 대중소로 해서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강도도 있으면서 부드럽게 써주는데, 그 중에서 이온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섞어본 필은 가볍고 먼지가 많다. 뻑뻑하여 수확용으로 선호된다. 탄산 분필은 무겁고 부드러우며 먼지가 적어 영어용으로 선호된다. 이온화된 놈을 같이 섞어주거나 되게 입자를 가루를 섞어주는 이 두 가지 공정을 거치게 되면 부드러우면서도 이렇게 필기감에 있어 너무 무르지 않고 딱 좋은데요. 하시면 저기서 여기다가 유리석용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제라든지 이런 걸 넣어줄 수도 있어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몰드에 이렇게 혼합물을 붓는데요. 혼합물 부어가지고 분필명을 만드는데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수분을 얼마나 품었느냐가, 이 수분이 품어지는 게 이온화 과정을 거쳤을 때 수분을 보다 많이 풀어서 부드럽게 이렇게 필기가 써진다. 여기다 유리석용 코팅제사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면 훨씬 더 먼지가 안 날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필을 할 때 제가 이렇게 화장품 립스틱처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 화장품 립스틱 바는 것처럼 이렇게 분필을 이렇게 집어넣다가 이렇게 돌려갖고 빼내놓고 그렇게 쓴다는 거죠. 그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 어쨌든 탄산칼슘을 이온화 탄산칼슘 이온화된 놈하고 분말, 일반적인 분말, 그것도 대중소로 하시면 좋아요. 두 가지를 섞어 해서 이온화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탄산칼슘은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으로 분해되어서 이온화 될 수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거의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침전금을 형성하는데, 이온화된 아무리 작게 만든 나노이치 탄산과 물에는 이온화되지 않는 주장은 있는데, 이렇게 물에 녹을 때는 이온화되지 않고 침전이라는데, 이렇게 탄산칼슘 그러면 황산칼슘을 이게 이온화가 어려우면 황산칼슘은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칼슘 이온과 황산 이온을 생성한다는데, 이걸 이온화 시킨 놈하고 같이 섞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부드러운 필기감을 이루면서 먼지가 좀 안 날릴 거예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산칼슘과 탄산칼슘도 이온화 시킬 수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 이온화된 놈을 넣어가지고 부드러운 필기감을 줄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원료는 탄산칼슘 석고인데, 석고가 황산칼슘이거든요. 이걸 이온화된 놈을 같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석고 제품도 이온화된 그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석고 제품을 석고 제품도 이온화된 놈을 좀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석고 제품을 이온화된 놈 플러스 분말 이 두 가지로 혼합하면 이런 아주 부드러운 질감이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뭐든 석고 같은데 유리석용 코팅제나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보다 더 환상적인 석고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때문에 그 유리석용 코팅제나 유리막 코팅제를 이렇게 시멘트 몰탈 아니면 이렇게 백색 세면에도 쉽게 섞어줄 수 있는데요. 제가 건축용 실리콘 이거 같은데 유리석용 같은 예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펄들을 이렇게 가루 형태로 넣어 펄 같은 걸 좀 넣어주거나 해서 좀 고급스러울 거예요. 펄을 가루 형태로 아니더라도 펄을 넣어주거나, 또는 반짝이들을 넣어가지고 금속연생에 다양한 반짝이들, 금속연생에 다양한 펄을 넣어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폭시 같은 데도 유리석용 코팅제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금색에서 다양한 이렇게 반짝이들의 펄들을 넣어주거나 반짝이를 넣을 수 있다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가능하다.
펄을 이제 이렇게 반짝이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 섞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반짝이 형태도 괜찮다. 또는 그 플라스틱 유리창 같은데도 이렇게 어떤 금색에 대한 당한 펄을 가루로 넣어주거나 또는 그 반짝이를 또 넣어줄 수 있다. 아니면 필름식으로 부착해서 뭐 가로등 이런 이렇게 조명 같은데 이렇게 하거나 자동차 유리 같은데 비춰가지고 인공빛과 그 어떤 자연빛으로 환상적으로 빛날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런 구조는 제가 타일 도기, 그다음 유리 제품들, 유리 그릇, 한국 도자기 뭐 이런 도자기라든지 이렇게 행남적이나 이런 도자기 회사들, 그다음에 양변기, 뭐 세면기, 화장실 모드 이런 것들 하거나 장판에다가 이렇게 펄을 넣거나 펄 가루 또는 반짝반짝인 놈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럼 되게 이쁠 것 같은데요. 장판 종류에 이렇게 까는 바닥 타일 이런 데도 타일 종류에 상관없이 넣을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PVC 매트, PVC 이렇게 식탁에 까는 PVC 매트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펄이나 이렇게 그 가루들을 또는 펄을 넣어가지고 환상용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식탁용으로 그 위에다가 얇게 PVC 매트는 부드럽잖아요. 근데 그 김치 국물이 들어간단 말씀이에요. 접착 형태로 약간 얇게 딱딱한 소재를 넣거나 또는 부드러워도 괜찮은데 김치 국물이 안 들어가게 코팅 구조를 줄 수도 있고 유리석영 코팅 내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PVC 매트를 만들거나 비닐에도 넣어서 만들 수 있는데 코팅 구조를 주거나 그래서 얇게 이게 인쇄를 해가지고 얇게 뭐 플라스틱을 깊은 놈을 그 그림을 넣든지 글자를 넣든지 어떤 다양한 어떤 환상적인 색을 넣어서 붙여줘 갖고 그리고 유리 타일로 만들면은 유리 대신해서 하면은 어떨까? 되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저는 이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 그러면 이게 식탁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주방용 식탁, 사무실 식탁, 회의용 이런 데다가도 깔아가지고 오목커넘을 파가지고 이렇게 부착이 잘 되게 해서 밀려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고, 뭐 나노 구조로도 오목커넘 팔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해서 밀려나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투명하거나 투명하지 않은 플라스틱판 또는 다른 재료도 괜찮아요.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해가지고 약간 얇게 플라스틱이 들어가서 뭐 두께 정도는 알아서 하십시오. 좀 고급스럽게 하면 좋죠. 여기다가 이게 뭐죠? 저기 얇게 나무판을 입히는 경우도 있고 나무판을 원목 같은 거 원목 무늬를 천연 원목 무늬 또는 전 인공 무늬를 갖고 그걸로 이렇게 제가 판넬을 만든다 그랬죠.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나무 판넬처럼 만든다. 이거 방문도 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다가 뭐 천연 돌가루들을 이렇게 저렇게 금색에서 다양한 염색을 했을 수도 있고 그냥 염색하는 그 상태에 이렇게 타설을 해서 대리석처럼 만든다. 그때 어떤 업자가 이거를 또 하시더라. 방문으로 제작하시던데 그것도 YTN이에요. YTN에서 소개한 중소기업들 정부출연 연구가 삼성은 되게 제 기술이 무단으로 쏟아져서 문제가 좀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 업체 허락 받지 않고 다른 데서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제 기술이라서. 네, 아니면 공개로 가죠. 뭐. 네. 그래서 뭐 투명하거나 투명하지 않은 이런 플라스판 위에 에폭시 같은 것을 타설을 해가지고 금색에서 다양한 펄이나 펄 가루 또는 이렇게 반짝이 가루를 넣어주거나 유리석영 코팅 예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에폭시는 이게 갈변되지 않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거기다 투명 플라스틱판을 넣어서 이렇게 얇게 하나 넣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갖고 오염물질, 뭐 김치국물이나 이런데 이렇게 그걸로 이제 가구를 만드는 아닙니다. 그거를 가구로 아까 전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어떤 원목 무늬를 입히거나 인공 무늬 그것도 가구 만들 수 있고요. 가구 만들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투명하거나 투명하지 않은 플라스틱판 뭐 재료는 다른 거 플라스틱 아니어도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여기다가 예술 작품을 이렇게 인쇄를 한다든지 환상적인 현대적인 무늬를 넣어준다든지 색깔을 넣어준다든지 글자를 이런 것을 하나 더 갖고 홈을 파서 접착하면 단단히 접착이 되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건축용 내부 판넬로 만들거나 계단이나 복도 이것을 피스로 박아가지고 깔끔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벽화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좀 구린 건 좀 그렇고 환상적인 현대적인 미술을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인쇄를 한 종이라도 인쇄를 한 천이 들어가서 이렇게 플라스틱 바늘을 갖다 보여주고 투명하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렇게 뭐 아예 오염되지 않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계단 같은데 3층 건물이다 그러면 이렇게 어떤 바처럼 하나짜리 두 개짜리 뭐 이게 제끼는 방식이 위로 올라가는 방식도 괜찮은데 이런 걸 만들어서 잠금 장치가 가능하고 유무선도 되고 그냥 열쇠로 잠그는 방식도 가능한데 그래서 외부 침입자들이 함부로 이렇게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개방감도 주면서 그렇게 할 수 있거나 현관문 같은데 이런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문을 열더라도 이 부분에서 딱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술인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되게 창문에다 설치를 해서 방범창으로 하는 건 제가 기술을 공개를 했었죠. 네, 하시면 제 기술이. 그건 기술 공개를 했으니까요. 그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